지금은 신냉전의 시대다. 신냉전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돼 다양한 언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냉전은 현 시대 반제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새로운 냉전이다. 현정세는 한마디로 제3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동유럽에서 시작돼 중동을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세계적 범위에서 하나의 반제 전선 아래 여러 반제 전장이 형성돼 있고 이는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 제3차 세계대전, 반제 전선과 신냉전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신냉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시대의 냉전과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냉전과 신냉전은 개전 시기가 다르다.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됐지만 신냉전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개전과 함께 시작됐다.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적 범위의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자 그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유라시아의 커다란 지역을 해방한 사회주의 진영의 서진과 남진을 막기 위해 트루만 주의와 봉쇄 정책이 등장하고 서유럽에서 마샬 플랜이 실행되며 동남아시아에서 아세안이 조직됐다. 신냉전은 제국주의 진영이 반제 진영을 고리바해시키기 위해 유도된 전쟁, 2022년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으로 개시된 제3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됐다. 우크라이나전은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 전략과 색깔혁명에 의해 미제국주의의 조종하에 일어난 2014년 마이단 쿠데타로 시작돼 이후 8년 동안 돈바스 지역에서 1만 4천 명이나 학살하며 심화되다가 2022년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으로 본격화됐다. 제3차 세계대전은 2022년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으로 시작돼 2023년 팔레스타인전과 중동전으로 심화되다가 임박한 대만전과 남코리아전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냉전과 신냉전은 진영의 성격이 다르다. 냉전은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대결전이었다면 신냉전은 반제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대결전이다. 그래서 냉전은 신냉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념적 차이가 중요했다. 냉전기에는 사회주의를 향한 이념적인 지향과 긍정성이 부각됐다면 신냉전기에는 제국주의로 인한 현실에서의 문제와 부정성이 부각되고 있다. 냉전기에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소련과 중국이 분열됐으나 신냉전기에는 반제 진영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단결해 있다. 냉전기에는 큰 나라인 소련과 중국이 서로 자국이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했는데 신냉전기에는 작은 나라인 북이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데서 이견이 없다. 냉전은 미제국주의가 역사상 가장 강성했을 때에 시작됐다.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제국주의 진영이 개편되는 현대 제국주의 체제의 시작은 냉전의 시작과 일치한다. 가령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주도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출범으로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됐다. 근본 이제를 포기하는 통화 위기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오펙과의 페트로달러 체제 합의로 쉽게 극복했다. 신냉전은 미제국주의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가장 심각할 때에 시작됐다. 2020년 미국 대선은 반딥스 세력과 딥스 세력과의 대결전으로 치러졌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는 딥스 세력의 패배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고 있다. 최근 북코리아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재결의안이 연속적으로 부결되고 팔레스타인에서의 휴전 결의안이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영향력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미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중국의 부상과 브릭스의 확대 강화로 알 수 있듯이 크게 약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반제 진영에 합류하며 페트로달러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냉전과 신냉전은 전개 양상이 다르다. 냉전기는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열전은 없었다. 열전은 제국주의 진영이 제3세계의 작은 나라들과 있었다. 가령 1950년대 코리아전,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베트남전, 제국주의 진영이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벌인 중동전들이다. 당시 제국주의 진영은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큰 나라들과는 열전이 아닌 전쟁, 보이지 않고 총포성 없는 냉전을 전개했다. 신냉전기에는 반제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열전과 냉전이 함께 전개되고 있다. 현재 제국주의 진영은 큰 나라인 러시아와 열전을 벌이고 있으며 또 다른 큰 나라인 중국과의 열전을 도발하고 있다. 제국주의 진영은 중국과 열전을 준비하면서 이미 냉전을 진행 중이다. 2023년 등장한 신워싱턴 컨센서스 선언과 디리스킨 책략은 대만전을 계기로 전면화될 중미신 냉전의 전쟁 발발 책임을 중국에 돌리기 위한 교활한 기만책에 불과하다. 2023년에 터진 팔레스타인전과 중동전은 제국주의 진영이 신냉전기의 작은 나라들과의 열전도 함께 벌인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냉전기의 코리아전은 제국주의 진영이 민족해방국가인 북코리아를 상대로 벌인 열전이라면 신냉전기의 남코리아전은 제국주의 진영이 사회주의 국가인 북코리아를 상대로 벌인 열전이다. 신냉전기의 북코리아는 냉전기와 달리 핵미사일로 무장한 군사 강국이다. 끝으로 냉전의 결과와 신냉전의 전망에 대한 차이다. 냉전은 제국주의 진영이 승리했지만 신냉전은 정반대의 결과일 것이다. 냉전은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제국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반파쇼 세력의 승리로 인해 고조기를 맞았던 사회주의 진영과 그 동맹자인 민족해방 세력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퇴조기를 맞아야 했다.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해방 세력의 고조기에 냉전이 시작되고 냉전이 끝나면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해방 세력은 퇴조기를 맞았다. 신냉전은 제국주의 진영의 전례 없는 위기와 함께 시작됐다.
제국주의 진영은 스스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신냉전 책략을 고안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했다. 그러나 동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전과 중동에서의 팔레스타인전, 중동전은 제국주의 진영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제국주의 진영의 위기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신냉전 책략을 완성하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동아시아에서의 대만전과 남코리아전은 제국주의 진영의 위기를 결정적으로 촉진시킬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북코리아는 모두 수소탄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핵미사일 강국이고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반제국가들의 무장력도 강력하다. 무엇보다 이 세 개의 전장 모두 반제 진영은 반제 해방전이라는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제국주의 진영이 범한 전략적 오류는 첫째,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의 반제 진영으로 단결시킨 것이고 둘째, 20억 이슬람 세력을 그 반제 진영으로 몰아넣은 것이며 셋째, 반러시아 프로파간다와 친이스라엘 프로파간다상의 논리적 모순으로 명분을 잃었다는 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듯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나날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전, 중동전에서 고립되고 있는 것은 시오니즘 이스라엘이고 중동의 반시오니즘 반제 세력은 단결하고 있으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전과 남코리아전의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의의 편에서 하나로 단결한 반제 진영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다. 신냉전은 반제 진영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